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 시리즈는 국가보훈장애 진단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12개의 영상 중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3번째 영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이야기해 드렸었고 5번째 영상, 지금 이 영상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지만 7번째 영상 또한 당뇨병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렇듯 제가 12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모든 영상들이 다 꼭 국가보훈장애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사이사이에 이번 이 영상과 같은 내용을 끼워 넣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초기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꼭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필요한 것이지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위탁병원에 가서도 충분히 본인들 몸 상태에 따라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보면 그 진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과연 상위 등급에 적용되는 그런 진단서 내용인지를 알고 만약에 상위 등급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부에 신체검사 신청이나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셔도 충분히 승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상세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제가 자꾸 공부하라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일반 병원 진단서가 되었든 국가보훈장애 진단서가 되었든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 결정을 받을 확률은 그만큼 높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을 해 주다 보니 기존의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하지 않고 바로 그 모든 자료들이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상위 등급을 판정하는데 시간도 빠르고 더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 더 유리할 것 같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위 등급 판정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보훈부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결정하는데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았더라도 만약에 국가보훈장애 진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위 등급 결정표에 윗 등급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장애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 내용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위 등급에 적용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꼭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셔서 상위 등급으로 다 승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니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실수하지 마시고 모두 다 승급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2020년 9월 8일 날 결정난 내용인데 기각, 그러니까 패소한 내용입니다. 자, 이유를 보게 되면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자 국가보건부에서는 7급에 해당한다고 등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좌전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30에서 40% 이상 협착 병변이 있고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70에서 80% 협착 병변이 있으며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므로 6급 이항에 해당됨에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나오고 인정사실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 보훈병원 혈관 조영술 및 중재적 시술 결과지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30에서 40% 협착이라고 나와 있고 좌회선 동맥 원위부 30에서 4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 70에서 80% 협착. 자, 이렇게 나와서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보훈병원에서는 6급 이항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소견은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됨. 그렇게 해서 판정이 되었는데 이 날짜를 보게 되면 날짜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재확인 신체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검사만 9월 9일 날 검사를 해서 이렇게 6급 이항이로 나왔는데 다시 2020년 2월 17일자로 기능검사 결과지에 보게 되면 좌심실 용적 및 수축 기능 정상, 좌심실 국소 심벽 운동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7급이라고 판정을 했고 관계법령은 내용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하는 기억, 니은, 디귿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공부하라 하는 게 본인들 몸 상태에 따라서 7급도 되고 6급 이항도 되고 5급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각각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한번 7급으로 되신 분들이 사망하실 때까지 계속 7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신 다음에 살아있는 배우자가 그때부터 다시 또 소송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제게 많은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배우라고 하시는 얘기가 그냥 이유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억, 니은, 디귿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그래서 이 청구인이 패소를 했는지 여기에 또한 나옵니다. 기억,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니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디귿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뇌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이항으로 인정하고, 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선화 단층 촬영 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인정한다. 자, 제일 중요한 판단이죠. 이 판단을 잘 보시면 많은 게 보입니다.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6급 이항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으면서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존재하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상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 협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보훈병원 2019년 6월 5일자 혈관 조형 및 중재적 시술 결과지상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30에서 40% 협착, 좌회선동맥 원위부 30에서 40% 협착, 우관상동맥 근위부 70에서 80% 협착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2. 또한 청구인에게 심근허혈이 있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등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보훈병원 2020년 2월 17일자 기능검사 결과지상 좌심실 국소 심벽 운동 정상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3. 청구인이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이항으로 판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상위 등급 판정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등급 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급으로 심의 의결하였는 바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6급 이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7급으로 판정한 보훈부의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그래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위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관상동맥 근위부에 70에서 80% 협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였는데 보험병원에서도 관상동맥 협착 소견 관찰됐다고 해서 6급으로 줬는데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또 재확인,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 그 내용이 아니어서 7급으로 다시 판정을 한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7급으로 판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좌전 하행 관성 여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 혈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그 부위에 협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 부위를 벗어난 다른 혈관에 만약에 그와 관련된 협착이 있다. 그러면 더하기 추가로 또 심근허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허혈성 심장과 관련되신 분들 제가 또 7번째 영상에 한 번 더 허혈성 심장 질환을 다뤄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가장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 두 번째가 당뇨병, 세 번째가 전립선 암, 네 번째가 말초신경병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 12개의 영상 중에서도 전립선 암을 뺀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말초신경병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계속 어떻게 이렇게 소송에서 판단이 나고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5번째 시간 또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척추와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